금일장 글로벌 이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9월 소비자 신뢰지수 3년 최대폭 하락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CFO가 B컷 경제 영찬력 전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자 불법 독점 체제 구축으로 피소송 당한 상태,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9월 소비자 신뢰지수 부분 3년 최대폭 하락 보여줬는데,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지수는 아닙니다. 중요도 평가상으로는 높은 지표이지만 실질적으로 연준이나 뭔가 물가지수 같이 이런 중요 지표들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 이제 신뢰지수라는 것 자체가 뭔가 수치화가 정확하게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플러스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그걸 연관관계를 직접적으로 짓기가 좀 어려운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낮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98.7 정도 기록하면서 100 이하로까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월 수치가 105.6 정도였는데 100 기준으로 이제 수치를 보시면 되고, 그 하락률 자체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한 7% 정도 떨어진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 낙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고용 악화가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물론 이제 완전 고용 상태 수치에서 소폭 올라갔다라고 보는 시각은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이제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한 영향이 이제 실질적인 소비자 신뢰지수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고 11월, 12월 연달아서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추가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이제 재반등으로 가는 모양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이제 최고 재무 책임자 CFO 데니스 콜만이 이제 최근에 CNBC 인터뷰에서 경제 연착륙 가능성 언급을 해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준 B컷 이제 0.5% 공격적으로 인하를 진행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후에 추가적으로 0.25%씩 두 번 정도 추가 인하 가능성 있는 상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는 약 1%가량, 뭐 보수적으로는 0.75% 정도 토탈 인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어쨌든 경제 연착륙은 뭐 불가피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연준이 그냥 공격적으로 인하하고 싶다라고 해서 막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태는 분명히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0.25씩 내려가면서 경제지표들 물가지수를 테스트하면서 그 추후의 금리 결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이제 물가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 예측 혹은 이제 예측치 대비의 실질적인 결과치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자에서 최근에 이제 불법 독점 체제 구축으로 피소송 당한 상태인데, 사실상 이제 비자 같은 경우 마스터카드와 같이 이제 양대 산맥으로서 시장에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아멕스 같은 브랜드들은 이제 일부 프라이빗 카드로서는 인지도가 높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이 글로벌 시장을 독과점해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결제 플랫폼들 보면은 아멕스 같은 경우 지원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할 때 사실상 이제 비자 같은 경우는 독과점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다른 결제 네트워크나 이제 판매자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독점 체제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본인들의 이익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애플, 페이팔, 스퀘어 등 테크 기업이 시장 진입하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계약 체결하는 했다라는 혐의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플랫폼 입장에서 볼 때 이 친구들은 플랫폼이라고 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과거부터 카드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어떤 카드사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로서 독자매김한 건 맞는데, 플랫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플랫폼들 테크 기업들이 진입하려는 페이 서비스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본인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막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당연히 이제 추후 장기적으로 갔을 때 오히려 이제 비자한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비자가 이제 이거를 혁신을 해서 본인들만의 플랫폼 베이비 서비스들을 자꾸 출시하려고 해야지,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막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지금의 대세를 거스르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독점 체제 구축을 안 할 경우에도 점유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페이 서비스들이 나중에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비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포잉에서 파운노조 계약 투표 기한 연장 제안했는데 뭐 이렇게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지표 발표 부분 이따가 이제 저녁장에 추가적으로 재고 원유 재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파월의장 연설 2일장 넘어가는 시점에 있고, 그 다음에 물가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발표 이후에 나오는 지표들 순차적으로 다 관찰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연준이랑 물가지수 부분은 필수적인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블랙컨 데코트였습니다.